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등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 개나 소나 다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컵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은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하다는 그 의식 우리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 특별하다는 그 의식.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거 극복을 해낼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냐. 이 마음에서 드러난 상이라는 걸 봐야 돼요. 나조차도. 컵은 이 마음에서 드러난 상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 컵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죽비나. 근데 다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법의 눈으로, 법안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자기 눈으로 보면 안 돼. 이 눈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지고 난 뒤에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살아가는 거지 개인의 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것밖에 없다 할 때 이 눈이 여기 이 손바닥에 눈이 있어. 이 눈으로 사는 거지 이 눈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눈으로 이게 나의 진짜 눈인 거예요. 진정한 눈인 거예요. 이게 이 눈으로 바라보면은 컵이나 나나 죽비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개인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그런 거죠. 공부조차도. 그래서 나라는 어떤 이 갑옷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라는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깨어나야 된다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몸이라든가 이런 거 극복하기가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눈으로 보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말들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육조, 그러니까 유마의 어떤 그 법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고 어떤 거부감이 없고 걸리지 않게 이게 와닿지 자꾸 개인의 눈으로 이렇게 법을 보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실감도 안 나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꾸 요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눈으로 이게 자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맞게 하려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개인의 눈으로 돌아가니까.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자꾸 관성적으로 내 개인의 눈으로 돌아가는 그 습관성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나도 대상이잖아. 대상이 여기에서 비친 상이지 우리가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평생 전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상에 비친 그냥 이렇게 드러난 것만. 근데 내 몸만 드러납니까? 이 책과 이게 다 똑같이 드러나지? 근데 왜 우리는 요 몸만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자기 거를 다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똑같이 경험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경험되는데, 이 라인을 그 옛날에 옷 갈아입히기 할 때 그 종이 인형 오려내듯이. 근데 이거는요, 이 다른 것들과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따로 나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평생. 그냥 항상 이 전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전체가 내 몸이면 몸이지 왜 이것만 몸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죠.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 분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전체를 본 적이 있으며 하물며 다른 거와 분리돼서 따로 본 적이 있고 따로 독립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한번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집부려. 이건 내 거고 이거 아닌 거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현상은 그게 아닌데 생각으로 딱 테두리를 지어버리죠. 그럼 그거를 맹신하면서 살죠. 그러면 요거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크게 나한테는 영향을 안 주는데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가 우리가 되게 전전긍긍하는 거죠. 단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일 뿐인데 그거에 내 삶이 구속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걸린다라는 거는 생각에 걸린 거지 그게 뭔가 따로 뭐가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름을 붙인다는 게 우리 언어라는 게 그게 이 현상 세계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게 이게 젖어들어 버리면 구속이에요. 그런 언어적인 어떤 그런 그 분별에 오염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되게 삶이 힘들어요. 말 한마디에도 확 뒤집어지고. 단지 허공에 그냥 한번 뿜었을 뿐인데 그 말이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말이 뭐가 있는 건 아닌데 한마디에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뭐 화병 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이거 사실은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천냥 난 평생 벌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한마디 말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말에 오염돼 있으며 구속돼 있냐라는 거를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에 오염돼 있는 건. 말에 오염돼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말이 그만큼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말에 구속돼 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뭐 세상에 대한 이 분별 세계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나를 구속하거든. 그게 스스로를 구속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를 구속하는 건 저는 생각도 언어거든요. 생각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한다는 건 언어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인데 애기들은 입 밖으로 내면서 생각하거든요. 자기 뇌에서 돌아가는 생각을 막 말로 한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속에서, 왜냐면 그게 사회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다듬어지면서, 근데 애들보다 더 시끄러워. 애들보다. 이 정신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엄청 시끄러워요. 이게 그걸 다 일일이 말하려고 하면은 이 입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이게 순식간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에 빠진 줄도 모르죠. 결국은 저는 언어에서의 해탈이라고 보고 생각에서의 해탈이라고 봅니다. 생각이 자꾸 생각의 정체를 못 보고 생각이 진짜 아무런 힘이 없는 공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생각도 이렇게 일어난 상이거든요. 이 깨어 있음에서 일어난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고 구름과 같은 것이고, 사실 몸이라는 것도 저는 그거 언어라고 봐요. 몸이라는, 자기 몸이라는 그 관념에 갇힌 거예요. 관념에 갇힌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건데, 결국 해탈은 뭐에 대한 해탈이냐? 더 직접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한다면, 물론 분별망상에서의 해탈인데, 분별망상에서의 핵은 말, 생각, 언어. 생각에서의 해탈이 생각에서의 해탈. 우리가 감정인 것도 다 이름 붙이고 있잖아요. 뭐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두려움, 이런 거거든요.
감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되게 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감정이 뭐 좋은 감정, 아니면은 뭐 기쁜 감정, 아니면은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줄 아는데, 이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요, 몸의 반응은 똑같다 그래요. 그게. 심장이 뛰는 거. 그거를 좋은 상황이나 좋은 데서는 그게 기쁜 감정, 희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그게 똑같이 심장이 뛰는 건 똑같은데, 분노, 화, 몸의 반응은 똑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으로 만들려면 놀이기구 타는 데를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면 출렁다리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의 심장이 뛰는 것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놀이기구 타러 많이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막 심장 뛰는 것들이 그때는 단지 그냥 두려움이나 이런 거의 표현인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좋은 감정의 표현인 것처럼. 그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언어가 되게 디테일하게 분화되면서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막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정도 뭐 수만 가지고 수천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냥 그 약간의 차이를 갖고 이름 붙이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세상 단순한 게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 단순해요. 세상 단순한 거야. 우리가 세상 단순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먹고 자고 싸고.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이것도 복잡한 거예요. 먹는 것도 이거고, 자는 것도 이거고, 싸는 것도 이거야. 그냥 다 이거예요. 그럼 다 이것으로 보면은 사실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진실로 이거밖에 없으면 이것저것이 모양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더라도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복잡하다고 할 수가 없죠. 심플하면 심플한 거, 단순하다고 이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짜는 진짜는 이 살림살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이 뭔가 있으면 그래도 막 그게 뭐 큰일이 있거나 작은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일어나 봐요. 큰일이 일어나도 이거고 작은 일이 일어나도 이건데 세상 단순하죠. 그리고 그게 크게 진짜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림자가 지나간 일을 우리가 누군가 마음에 둘까요? 이름이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있지도 않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게 온갖 그림자가 춤추더라도 그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거예요. 원래 이것뿐이에요. 진짜 요거 하나라는 걸 갖고 수만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듯이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죠. 소리가 없죠? 일어나죠? 이게 희한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일어나냐고, 이게. 귀에서 일어나? 그것도 일어난 거예요. 귀에서 들려? 그것도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너무 신기한 일이 우리는 매일매일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생각으로 이거는 저기서 죽비를 치니까 내 귀에서 들리는 거야. 이거는 그것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야. 거기서 두 번째고, 진짜는 그냥 찰나.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는요. 안심하셔도 돼. 별일 없어요. 항상 이것밖에 없어요. 별일 없어. 뭔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인 거예요. 진짜는. 그냥 그거는 그림자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진짜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천인 것이고 이게 원적지, 원래 고향, 본향, 회향하라 할 때 이게 이 향 이쪽으로 돌아가라. 원래 나의 정체성이자 나의 일이자 나의 삶이자 나의 세상이자 내가 평생 경험한 일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 요거뿐이다. 요거뿐이다. 이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죽비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죽비 끝에 눈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진짜 나 자신의 눈이다. 이것이 눈이자 자신의 정체성이자 이게 세계의 본래 모습이자 모든 거의 본향. 요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에요. 요거. 이걸 떠난 적이 없어요. 진짜 고향은 이거라고. 모든 세계 인류, 모든 존재들의 고향은 다 요거라고요. 모든 것들의 고향은 다 이거라고. 본향, 본래 면목.